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11명의 낯선 사람들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에 따르면 이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의 스포츠 광들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에서는 스포츠를 종교처럼 따르는 60%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할까요? 인간은 본래 부족 생활을 하는 생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집단에 속한다는 건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부족은 포식자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사냥을 돕고 당신을 살아있게 했죠. 그리고 스포츠는 더 좋은 상품을 갖춘 현대판 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그들의 뇌에서는 유대감 형성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네, 가족을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화학 물질이죠. 놀랍지 않나요? 뇌가 수백만 달러를 버는 저 운동선수들을 우리 부족의 일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입니다. 스포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낮은 부족 본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훨씬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대팀을 자동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스포츠 광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꽤나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열기 직전의 그 기분, 그 기대감을 아시나요? 그게 바로 뇌에서 터지는 도파민입니다. 스포츠 팬들은 경기 내내 모든 플레이와 모든 공수 교대 순간마다 그 도파민을 얻습니다. 기대와 보상의 끊임없는 미세주입이죠. 이건 말 그대로 중독입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이용한 연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볼 때 도박이나 다른 매우 강박적인 활동을 할 때와 동일한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이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팀이 이기면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도파민을 계속 흐르게 하죠. 이것은 간헐적 강화라고 불리며 심리학에서 알려진 가장 중독적인 보상 스케줄입니다. 슬롯머신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드는 원리와 같죠. 이 메커니즘은 다른 형태의 행동 중독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뇌는 도파민의 원천이 무엇인지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원한다는 것만 알 뿐이죠.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도파민 시스템은 단순히 이런 대리 경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의 변이가 누군가가 경쟁적인 관람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레이커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는 여러분의 그 완전한 무관심은 말 그대로 유전자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소위 반사된 영광 누리기라는 심리를 경험합니다. 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팀이 지면 그들이 졌어라고 하죠. 대명사가 바뀌는 걸 주목하세요. 스포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들은 자아 개념에 있어서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승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더 안정적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들에 덜 의존합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심리적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하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종종 특정 공감 능력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투쟁에 깊이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비록 그 대상이 팀 유니폼을 입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에게 그런 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공감의 배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깊이 신경 쓸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스포츠 비애호가들은 그 공감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사회적 대의, 인간관계, 창작 프로젝트, 지적 도전 같은 곳으로 말이죠.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예술 및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항목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술, 음악, 자연, 아이디어에서 감정적 고양감을 얻습니다. 그들의 뇌는 보상, 의미, 연결, 초월이라는 똑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솔직해져 봅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체육 시간에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스포츠 문화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포츠 팬덤에 종종 결부되는 공격적인 경쟁 심리에 반발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쩌면 그저 다 큰 어른들이 공 하나를 두고 텔레비전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에는 배경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타당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과 비팬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미를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서사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언더독 스토리, 역전승, 왕조의 구축, 라이벌 관계 같은 것들이죠. 예측할 수 없기에 매력적입니다. 진짜 판돈이 걸린 현실의 드라마니까요. 반면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무작위성을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결과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내 실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게임에 왜 감정을 쏟아야 해?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들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와 의미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한 그룹은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웅장한 서사에서 다른 그룹은 소설, 관계, 창작 프로젝트, 과학적 발견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준사회적 투자 대 직접적 참여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팬들은 팀이나 선수와 일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반면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 상호작용이 있는 곳, 자신의 관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곳, 관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곳에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을 항해하는 서로 다른 전략일 뿐이죠. 최적 경험을 연구한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 즉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이 수많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스포츠 관람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그 외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스포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3시간씩 다른 누군가의 투쟁을 경험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죠. 거기에는 조용하지만 급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면 근본적인 인간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뇌의 보상 시스템, 부족 본능, 공감의 배분, 이 모든 것이 다르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그 경기 봤어? 라고 묻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지루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더 판돈이 큰 게임일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조용한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완전히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 이야기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 중 하나를 클릭해 보세요.